여러분 나이가 들면 정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예전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났던 사람이 이제는 같이 있기만 해도 왠지 피곤해집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괜히 거슬리고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에는 꼭 한숨이 나옵니다. 내가 예민해진 걸까? 세상이 각박해진 걸까? 내가 돈에 눈이 멀었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젠 내 삶에 선한 영향을 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라는 걸요. 김정자 씨 올해 62입니다. 울산 북구의 조용한 아파트 한 켠에서 살고 있죠. 남편은 15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자녀는 서울에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요. 정자 씨는 한때 동네에서 유명한 국밥집 사장님이었습니다. 우리 정자 국밥집은 국물이 진국이야. 그 말이 들리던 시절엔 일찍 일어나 국물을 끓이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가족이 있었고 일이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연금과 작은 월세 수입으로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딱히 부족하지도 넉넉하지도 않은 그 사이. 나름대로 평온한 노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 입구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야, 너 맞지? 세상에 이게 몇 년 만이야. 박영숙 씨. 고등학교 단짝이자 평생 친구 같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같이 도시락 까먹고 첫사랑 얘기로 밤새 웃던 사람이죠. 20년 넘게 연락이 끊겼지만 다시 만난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반갑다, 영수가. 살다 보니 이렇게 보네. 둘은 손을 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통닭집에서 소주 한 잔, 카페에서 수다 한 판. 20년의 공백이 무색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저 행복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정자 씨는 만남이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자야, 넌 참 좋겠다. 남편도 착하게 살다 갔고 애들도 잘 됐고. 나는 진짜 팔자도 지질이야. 영숙 씨는 만날 때마다 하소연을 쏟아냈습니다. 남편은 우울증으로 일을 못하고 아파트 관리비가 몇 달째 밀렸고 자식들은 연락도 안 한다는 얘기. 정자 씨는 처음엔 공감했습니다. 그래도 힘내야지. 우리 나이쯤 되면 다 그렇지 뭐. 하지만 그 다음부터 달라졌습니다. 정자 씨가 새 옷을 입고 나오면 어머, 또 새 옷 샀네. 명품이야? 여행 얘기라도 하면 좋겠다. 우린 고속버스 요금도 부담인데. 그 말에 정자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즐거웠던 시간이 하루 사이 무겁게 변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자신이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겨울날 카페에서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정자야, 이번 달 전기세가 밀렸는데 딱 1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다음 달엔 꼭 갚을게. 정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냥 건넸습니다. 그래, 힘들면 그럴 수 있지. 친구니까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달엔 손자의 학원비, 그 다음 달엔 병원 약값, 또 그 다음엔 가스비. 매달 같은 전화, 같은 사정, 같은 말투. 너 밖에 생각나는 사람이 없더라. 정자 씨는 조용히 지갑을 열었습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자신이 누군가의 현금 인출기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자 씨가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담낭 종양이 의심됩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의사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섭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전화를 건 사람은 영숙 씨였습니다. 영숙아, 나 검사 결과가 좀 안 좋아. 혹시 아이 정자야, 나 지금 너무 바쁘거든. 그런 건 가족들한테 얘기해봐.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자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 사정을 들어줄 기가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 사람의 필요일 뿐이구나. 그날 밤 정자 씨는 편지를 썼습니다.
영수가 우리 참 오래됐지. 하지만 지금의 너는 내 삶을 무겁게 만들어. 나는 이제 나를 돌보는 일에 집중하고 싶어. 부디 잘 지내. 다음 날 시장 입구에서 편지를 전해주고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그저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난한 친구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난을 핑계 삼아 당신의 삶에 기생하는 패턴과 거리를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노년의 관계는 의리가 아니라 평온의 문제입니다. 만나고 돌아올 때 가슴이 답답하다면 그건 이미 경고 신호입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사람의 기운입니다. 당신의 삶을 고요하게 만드는 사람만 곁에 남기세요.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중 끝까지 남는 사람은 손에 꼽힙니다. 젊을 때는 오래된 친구가 최고라 믿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오래된 인연보다 마음이 편한 인연이 복이라는 것. 이번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축하하지만 속으로는 질투와 비교로 상처를 남긴 친구 이야기. 서울 송파의 한 아파트. 오수진 씨는 올해 63입니다. 퇴직한 남편과 함께 손주를 돌보며 평범한 노후를 보내고 있죠. 두 자녀 모두 성실히 자리 잡았습니다. 딸은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외국계 회사에 다니고 아들은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지만 수진 씨에게도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건 오랜 친구 영희 씨와의 관계였습니다. 둘은 대학 시절부터 40년 넘게 친구로 지내왔습니다. 결혼식에도 아이들 돌잔치에도 서로를 챙겼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미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부사장으로 승진하던 날 수진 씨는 오래된 친구 영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야, 우리 아저씨 이번에 부사장 됐대. 어머, 잘 됐다. 근데 부사장이면 책임도 크겠다. 요즘 회사 힘들다던데. 말은 축하였지만 목소리엔 어딘가 씁쓸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희 씨는 자주 요즘 남편은 집엔 잘 들어오냐? 며 마치 그 성공이 문제라도 될 듯한 말을 던졌습니다. 딸이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요즘 명문대라고 다 좋은 건 아니야. 애들이 다들 스트레스 받더라. 아들이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는 그 회사 요즘 구조조정 심하대. 괜찮겠어? 그 말들이 칭찬인지 경계인지 이제는 구분조차 안 되었습니다. 그날은 수진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작은 케이크를 들고 찾아왔죠.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수진아, 너희 집은 참 좋겠다. 아들도 잘 되고 사위도 좋고. 근데 너 너무 티 내는 거 아니야? 티 내다니? 인스타에 손주 사진, 여행 사진 계속 올리잖아. 우리 나이에 그런 건 자랑처럼 보여. 수진 씨는 웃으며 넘겼지만 그날 이후 사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죄책감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다른 친구를 통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희 씨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남편이 승진했대도 운이 좋아서야. 그 집 딸? 명문대라지만 성격 별로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40년의 우정이 이렇게 험담으로 변해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얼마 후 수진 씨는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많은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대신 보낸 건 짧은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몸은 괜찮지? 이제 나이도 있는데 관리 잘해야지. 그 문장은 이상하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보다 그럴 줄 알았어. 같은 냉기. 며칠 뒤 다른 친구가 병문안을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영희가 너 얘기하더라. 너도 이제 나이 들었으니 너무 나대지 말래. 그날 밤 수진 씨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나는 단지 친구였을 뿐인데 내 행복이 왜 그 사람에겐 자극이 됐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결심했습니다. 이젠 나를 깎아내리는 관계는 그만두자.
퇴원 후 수진 씨는 먼저 영희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영희야,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 요즘 너랑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 나도 예전엔 몰랐는데 내 말에 자꾸 상처를 받아.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 말까지 해야 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냥 난 이제 내 마음을 지키고 싶어. 그 말에 영희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연락은 끊겼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수진 씨의 마음은 전보다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조용히 산책을 나가며 이제야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겠어.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못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불행보다 친구의 행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오래 함께하면 우리의 마음도 점점 병들어 갑니다. 우정은 평등해야 합니다. 한쪽이 질투하고 한쪽이 죄책감을 느끼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우정이 아닙니다. 60살 이후의 관계는 숫자가 아닙니다. 오래된 인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수진 씨는 말합니다.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는 건 미움이 아니라 성숙이에요. 이제 우리도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비교로 지친 관계, 질투로 불편한 인연, 그 모든 것에서 한 걸음 물러나세요. 그래야 당신의 노년은 조용히 빛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유난히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과 반대로 유난히 피로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밥을 먹어도 맛이 다르고 같이 웃어도 느낌이 다릅니다. 그 차이는 단 한 가지. 그 사람이 내 에너지를 키우는 사람인지 빼앗는 사람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정자 씨와 수진 씨의 이야기는 결국 그 두 부류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정자 씨의 친구 영숙은 늘 말했습니다. 넌 좋겠다. 나는 진짜 힘들어 죽겠어. 그녀는 도움을 요청하며 죄책감을 자극했습니다. 처음엔 불쌍해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자 씨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관계의 본질은 공감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상대가 나의 감정 에너지를 끊임없이 끌어다 쓰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적 흡혈 관계라 부릅니다. 항상 자신이 피해자처럼 말하고 상대가 구해줘야 안심하는 사람. 그들의 말 속에는 늘 나만 불행해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옆에 오래 있으면 처음엔 측은했지만 나중엔 내 인생까지 피곤해집니다. 수진 씨의 친구 영희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는 도움을 청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질투와 비교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 집은 잘 돼서 좋겠다. 명문대라고 다 좋은 건 아니야. 이 말은 언뜻 보면 농담 같지만 속에는 너는 나보다 낫지 않다는 선언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의 행복을 견디지 못합니다. 남의 잘됨이 내 잘못처럼 느껴지는 마음, 그건 비교 중독이라는 심리적 병입니다. 질투는 멀리서 볼 땐 단순한 감정 같지만 가까이 두면 복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가 나의 자신감을 서서히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친구와의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음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족하다. 너는 여유롭다.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불균형의 구도로 굳어집니다. 에너지는 평등을 좋아합니다. 한쪽이 주고 한쪽이 받기만 하면 결국 균형이 깨지고 파동이 흐트러집니다. 그때 생기는 것이 바로 감정의 피로감입니다. 만나면 괜히 힘들어. 이건 감정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돈 있는 친구보다 마음이 편한 친구가 복입니다. 그 사람과 있으면 돈 한 푼 안 써도 기분이 좋아지고 나도 모르게 웃게 되는 사람. 그런 관계가 결국 오래갑니다. 노년의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두 가지 패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의존형. 친구 도움을 요청하며 감정적으로 붙잡는 사람. 너 아니면 안 돼.
이 말은 사랑이 아니라 조종의 시작입니다. 둘째, 비교형. 친구 질투하면서도 겉으로 웃는 사람. 좋겠다, 넌 늘 잘 돼서. 이 말 속엔 나보다 불행해지면 좋겠다는 무의식이 숨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복을 세는 구조입니다. 도와도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칭찬해도 비꼬는 사람.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자신의 결핍을 남을 통해 메우려 한다는 것. 불교에서는 인간관계를 복의 흐름으로 봅니다. 좋은 인연은 복을 순환시키고 나쁜 인연은 복을 막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향기를 바람에 거슬러 퍼뜨리고 어리석은 자는 그 향기를 막는다. 즉, 복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함께 있을 때 향기가 나는 관계에서 생긴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친구를 멀리하라는 말은 결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결핍이 내 삶의 향기를 덮어버릴 때 그 관계는 끊어야 합니다. 복은 흘러야 커집니다. 나누고 기뻐하고 축하해 줄 때 복이 도는 것입니다. 질투는 복을 멈추게 하고 의존은 복을 고갈시킵니다. 그러니 노년의 관계는 복을 주는 사람과 함께하라가 정답입니다. 정자 씨는 그날 편지를 건네고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참 이상하지. 눈물은 나는데 마음이 편하네. 그건 단절이 아니라 자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말합니다. 진짜 친구는 내 행복을 불편해하지 않아요.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같은 결론에 닿았습니다. 노년의 관계에서 필요한 건 사람 수가 아닙니다. 나를 소모시키지 않는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곁에 남으면 충분합니다. 이제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 옆에 있을 때 마음이 편한가? 그 답이 바로 당신이 남겨야 할 사람입니다. 복은 사람을 타고 들어옵니다. 좋은 인연은 내 삶을 환하게 비추지만 나쁜 인연은 내 평온을 앗아갑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복을 막는 인연은 조용히 흘려보내세요. 그게 바로 노년의 지혜이자 인생의 마지막 품격입니다. 60이 넘으면 인간관계는 확장의 시기가 아니라 정리의 시기입니다. 이제는 더 많이 얻는 것보다 덜 잃는 게 중요합니다. 더 많은 인연보다 평온한 하루를 주는 한 사람이 더 소중하죠. 그 평온을 지키는 마음의 정리 습관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정자 씨는 편지를 건네던 그날 밤 자신이 차가운 사람이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경계선은 차가움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울타리라는 걸요. 경계선이 없는 사람은 늘 타인의 요구에 끌려다닙니다. 이번 한 번만. 너밖에 없어서. 그 말 한마디에 지갑이 열리고 시간을 빼앗기고 마음이 피로해집니다. 경계선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입니다.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남에게도 진심으로 따뜻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해보세요. 미안하지만 나는 지금 나를 돌보는 중이야. 이 문장은 차가운 거절이 아니라 평온을 위한 선언입니다. 수진 씨의 친구 영희는 늘 세상을 탓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불공평해.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야. 하지만 놀랍게도 그런 말을 반복할수록 그들의 인생은 더 불행해졌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부정적 정서의 전염이라고 합니다. 한 공간에 오래 있으면 그 사람의 정서가 나에게 스며듭니다. 부정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평이 많아지고 삶의 밝은 부분이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건 가난한 마음을 전염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희망이 아니라 한숨의 리듬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관계에서는 조용히 물러나야 합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내면을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질투는 조용히 시작됩니다. 왜 저 사람만 잘 될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지만 그 생각은 내 복을 스스로 갉아먹는 시작입니다. 자바암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복을 부러워하지 말라. 남의 복을 시기하는 자는 스스로 복을 잃는다. 감사는 질투를 이기는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래도 오늘 숨 쉴 수 있어서 고맙다.
그 한마디로 마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결핍을 키우고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키웁니다. 나이 들어 행복한 사람들은 결국 가진 것을 세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외로움은 관계의 부재에서 오지만 고독은 자기와의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정자 씨는 친구와의 관계를 끊고 나서 처음으로 홀로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요가를 배우고 수채화를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젠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하루를 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지 마세요.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그리고 함께 있으면 이유 없이 불편한 사람. 복은 늘 편안한 기운 속에 깃듭니다. 내가 웃을 때 함께 웃고 내가 힘들 때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인생의 보석입니다. 수진 씨는 그 후로 질투 대신 축하해주는 친구를 새로 만났습니다. 너 딸이 승진했다며? 진짜 잘됐다, 수진아. 그 짧은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한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복은 화려한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좋은 말을 건네는 사람, 나를 편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곧 복입니다. 노년의 평온은 돈이 아니라 관계의 정리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내 삶을 어지럽히는 관계, 내 마음을 피로하게 만드는 인연이 있다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숙제입니다. 숙제를 마치면 우리는 한 단계 가벼워집니다. 복을 잇는 사람은 항상 누군가에게 끌려다닙니다. 복을 지키는 사람은 자신의 평온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다짐하세요. 나는 내 평온을 지킬 자격이 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 후반을 지켜줄 가장 큰 주문이 될 것입니다. 인생이란 참 이상합니다. 젊을 땐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다고 믿고 나이 들면 사람을 정리해야 평온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60이 넘으면 새로운 친구보다 내 안의 고요함과 다시 친해지는 시기가 옵니다. 이제는 관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덜어내는 시간입니다. 그게 인생의 후반전, 진짜 평화로 들어가는 첫 걸음이죠. 정자 씨는 요즘 아침마다 복지관에서 요가를 합니다. 처음엔 허리 아프다, 무릎이 시리다 하더니 이젠 누구보다 성실하게 참여하죠. 요가가 끝나면 커피를 한 잔 들고 창가에 앉아 일기를 씁니다. 그녀의 일기에는 이런 문장이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은 아무에게도 휘둘리지 않았다. 이 문장을 쓰며 정자 씨는 미소를 짓습니다. 돈을 잃은 것도 아니고 친구를 잃은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평온을 되찾은 것입니다. 가끔 시장에서 영숙 씨를 봐도 그녀는 이제 웃으며 인사만 합니다. 이제는 미안하지도 미움도 없다. 그냥 다 지나간 인연일 뿐이야. 그녀의 표정에는 오랜 세월의 단단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수진 씨는 남편과 함께 작은 텃밭을 가꿉니다. 상추와 토마토, 고추가 자라고 주말이면 손주들이 와서 웃음소리가 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젠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살지 않아요.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일만 해요. 옛날 같았으면 사진 올리면 뭐라 그럴까? 를 걱정했겠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제 질투와 비교에서 벗어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남의 눈보다 내 마음의 날씨가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비운다는 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끊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 평온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써왔습니다. 거절하면 미안하고 거리를 두면 차가워 보일까 두려웠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평온한 사람이 오래간다는 것. 불교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번뇌가 사라질 때 비로소 지혜가 드러난다. 관계의 번뇌를 비워야 진짜 지혜가 드러납니다. 그 지혜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제는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의 문만 잘 닫아라. 닫을 문은 닫고 열 문은 열어두면 됩니다. 그 단순한 질서 속에 노년의 복이 숨어 있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은 마음의 향기처럼 흐릅니다. 내가 맑으면 복이 들어오고 내가 흐리면 복이 머뭇거립니다. 그 향기를 불러오는 5가지 마음의 자세를 한 번 더 기억해 봅시다. 첫째, 감사하기. 작은 일에도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복은 붙습니다. 둘째, 비교하지 않기. 남의 삶을 바라보는 눈을 거두면 내 삶이 환해집니다. 셋째, 말을 곱게 하기. 입은 복의 문입니다. 넷째, 도움을 청할 땐 받았음을 기억하기. 빚진 마음을 잊지 않으면 관계가 따뜻해집니다. 다섯째,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하기. 고요한 시간 속에서 복은 다시 채워집니다. 이 5가지는 부자만이 지킬 수 있는 덕목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지금 이 순간 감사와 고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곧 복의 시작입니다. 노년의 복은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떠나보낸 인연의 자리에서 자라납니다. 정자 씨가 편지를 썼을 때, 수진 씨가 관계를 정리했을 때 그들은 끊었다기보다 비웠던 것입니다. 비우면 들어옵니다. 공간이 생기면 바람이 통하고 마음이 비면 복이 들어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쥔 것이 아니라 놓은 것들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이 말이 진리입니다. 가난한 친구를 멀리하라는 건 그 마음의 무게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라는 뜻이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묶여있는 나를 풀어주세요. 그 순간 당신의 인생은 다시 흐릅니다. 그리고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게 진짜 노년의 복입니다. 여러분, 복이란 결국 사람의 문제이자 마음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곁에 두고 누구로부터 멀어지는가? 그 선택이 인생의 향기를 바꿉니다. 이제는 사람을 모으지 말고 당신의 마음을 지키세요. 그게 이 나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한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에 복이 깃들길 바랍니다.